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세금과 인생, 제 유튜브 채널명이 세금과 인생입니다. 그야말로 오늘은 세금과 인생에 대해서 여러 경우를 오늘 봤습니다. 돈을 벌어요. 부모가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버는데 왜 처음부터 잘 벌겠습니까? 다 풍상이 있죠. 이렇게 바닥으로 쳤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 과정에서 또 부부끼리 또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애증의 관계가 있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이제 재산을 형성하고 100억대 재산가가 되면서 예금보다는 주로 부동산으로 이렇게 다 분산하고 또 그 건물 관리를 직접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료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임대 건물에서 이렇게 가게가 나가면은 그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직접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한 푼, 두 푼 계속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모으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쓰지를 못해요. 근면금소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대리만족을 느낀다. 그렇게 말씀하곤 합니다. 자식들을 잘 키워서 자식 중에서도 편하게 살고자 하는 성격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뭔가 입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성격의 자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자 1, 2, 3이 있으면 장남, 장녀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딸들만 다 있느냐, 아니면 아들만 있느냐, 딸, 아들 이렇게 있고, 그러면 아들이 막내냐, 아니면 장남이냐,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결국은 내 재산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어디다 씁니까? 모으기만 했지. 그러고 나서 그거는 재산 관리를 본인이 열심히 잘 해가지고 그렇게 재산을 빼먹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건물에다 묻어놨기 때문에 결국은 건물 임대료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시집, 장가를 보낸단 말입니다. 시집을 보낼 때 그러면 사이를 잘 보기 위해서 의사 사이 같은 뭐 뭐를 해준다든지, 뭐 누구를 해준다든지, 법조인이 뭐 누구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이 공부 잘하면 또 유학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다들 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자식을 제가 참 믿을 수 없다라는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년이 되면은 그 재산을 다 쓰지를 못하잖아요. 쓸 수가 없잖아요. 쓸 수가 없는 대신에 이걸 왜 꽉 가지고 있느냐, 이 자식들한테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 또 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세상살이에서 무시 안 당하고 내가 좀 과시하는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두 가지가 크다. 그런데 자식을 너무 믿으면은, 그러면 자식한테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해주다 보면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처럼 생각만 하면 내려오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꼭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자식이 장남이든지 장녀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성격이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돈 관리, 부모가 했던 그 돈 관리 기법을 그대로 받고, 또 부모가 했던 그 행태, 남한테 했던 그런 행태들을 그대로 눈여겨봤다가 자기 부모한테 한다.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러면 그거를 100년 해로 해가지고 부부가 다 100년 해로 가지고 100세 넘어서까지 이렇게 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보면 65세가 건강 나이니까 65세 이후부터 치매 증상이 나오는 걸 노인성 치매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매도 걸리고 암에도 걸리고, 그러면은 그 암에 발병이 돼가지고 치료하고 또 완치된가 했으면 또 재발하고, 이러다 보면 10년 안에 거의 돌아가신다. 그렇게 반복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어떤 다른 암으로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췌장 쪽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낙차게 되는데,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런데 다른 합병증으로 이제 먼저 돌아가신다라는 거죠. 폐렴이라든지. 그리고 노인성 치매가 걸려버리면 65세 이후부터는 노인성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망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전두엽, 그러니까 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치매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치매가 있대요. 그러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치매는 막 욕설도 하고 뭐 폭력적으로도 나오고 그런 소유 욕구가 강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노인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내 건강을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한 건데, 돈 모으다가 내 건강을 그랬다 이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암 걸리고 아니면 치매 걸리고, 그러면 먼저 배우자 한 명이 먼저 떠나면 나머지가 이제 이렇게 다 상속을 받고 그러는데, 나머지 배우자마저 치매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건강을 잃은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은 노골적으로 나와요. 노골적으로. 저 부모 재산은 내 재산. 그 중에서 머리가 좋고 재주가 좋고 약삭 빠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부모 재산만 노렸던 사람이 먼저 먹는다. 그래서 그러면은 부모가 치매 걸리고 뭐 아프면은 그걸 그런다고 해서 모시느냐? 안 모시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성정이 착한 사람이 결국 부모를, 그 나머지 배우자를 치매가 걸리든지 뭐 하든지 그러면 그거를 모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선하게 행동하고 뭐 하면은 내가 그러면 상속재산 내가 조금이라도 더 떼어줄게. 아니면 내 상속재산 없으니까 간병비를 우리가 같이 각출하자. 이렇게 안 한다 이거죠. 그 상속재산을 내가 신고하면서 관리를 할게 하면서 모든 거를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중간에 또 이런 세무사들이 나타나고 뭐 이 과정에서도 뭐 현금으로 뭐 2억을 줘야 된다는 등 뭐 이런 뇌물 이야기도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함부로 이제 증거가 없이 무고죄로 이렇게 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되니까 일단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가정의 일상사가 부모도 부모의 일생이 참 말년이 그렇게 힘들고, 결국은 또 뭐 어떻게 되냐? 자식은 자식대로 서로 싸운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돈을 벌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서로가 다 행복하게, 가정이 화목하게,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그러는데, 이게 주객이 거꾸로 돼버렸다 이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자식 버리고 내 인생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말년이 비참해지고 어떻게 되냐? 자식은 자식대로 돈 욕심에 싸우게 된다. 그 중에서 성정이 좀 선한 사람은 또 다른 자식한테, 형제들한테 치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앙숙이 된다. 야, 이런 업이 없다. 이게, 야, 결국은 돈 하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네잎클로바를 따르고 하려다가 세잎클로바를 밟아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운을 쫓으려 하다 행복을 다 짓밟아버린다. 행복이라는 게 결국 가만히 보면 사소한 데에서 만족하고 감지덕지 않은 그런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통찰력이 있는 책이 이런 거를 많이 읽어보면 뭔가 중심이 되고 주객이 전도되지 않아야 되지 이렇게 되지만, 부모 입장에서도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면서 돈을 모으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도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결국은 자식들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한다. 너희들은 절대 그러지 마라. 너희들끼리 화목하게 살고 너 장녀든지 장남이든지 나머지 동생들을 챙겨라 라고 하는 조건으로 돈을 더 주고 돈을 더 쓰게끔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부모가 건강 잃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그런 일 없다 이거죠. 나 그런 약속 해본 적도 없고 들은 이야기도 없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은 노인들은 이게 자식들한테 의존하려고 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증여하고 재산을 주고 밤잠을 가지고 또 이게 증여로 줘야 되냐 상속으로 줘야 되냐 세금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더 빨리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부모의 재산을 대신 맡아주고 신뢰할 수 있는, 대신 맡아주고 그거를 부모의 의사대로 화목하게 쓰게끔 조정하는 그런
조직 아니면 그런 사람,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없으니까 오직 믿을 데가 없으면 할 수 없이 돈 쓰려고 하면은 장학금으로 주는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나마 그 사람도 대단한 거죠. 돈을 내놓을 줄 알았으니까. 근데 믿을 데가 없으니까 내 전 재산을 줄 수 있는 건 장학금밖에 없다. 그런데 장학금도 준 사람은 선이지만 받은 사람은 지정을 하면 그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종교단체에다 전부 준 사람 내가 못 봐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불신의 그 의심의 눈은 그게 있죠. 종교단체 이런 데 부분은. 그러니까 이 내 재산을 전부 다 관리하면서 내 죽더라도 이 상속세 신고라든지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 집행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자식들끼리 싸우게 되면 이제 법원에다 소송해가지고 후견인 선임 청구해준다. 부모가 이제 친미가 걸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있는데 평소에 이제 누군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야 노인들도 나이가 먹으면서도 내 자식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 자식들한테 줘버리면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다 돌변해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재산을 관리하고 가정의 형제 간의 화목을 유도하게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신고하고 그 다음에 유언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